네, 4차 추경안 편성 7조 8천억 규모입니다. 이와 함께 민생경제종합대책도 정부에서 발표를 했죠. 어떤 내용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획재정부의 방기선 차관보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방기선입니다. 네. 이번 4차 추경안 대해서 뭐 선별 지급이다, 뭐 보편 지급이다 논란들은 참 많이 있었습니다만 결정은 됐습니다. 지금 시기에 이렇게 지원금 다시 지급하게 된 이유라든가 또 맞춤형으로 지급하게 된 배경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동안 정부도 사실은 이번에 긴급재난 패키지 신설을 하면서 보편 지원으로 할 것이냐 맞춤형으로 지원할 것이냐 해서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네. 그러나 여러 가지 점을 고려를 해서 이번에는 좀 더 피해가 많으신 분들에게 조금 더 두텁게 지원을 하자라고 결정을 하게 됐는데요. 네. 이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우선 재원이 지금 굉장히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 한정된 재원으로 피해가 큰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 맞춤형 지원 방식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네. 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사실 지난번에 그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 드릴 때하고는 좀 상황이 다른 게 예. 그 당시에는 피해 계층을 선별할 시간도 좀 부족했고 또 종전에 원래 있었던 그 피해 지원 제도로서는 전체적으로 포착할 수 없는 사각지대도 많이 계셨기 때문에 네. 그분들에게 전체적으로 다 지급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저희가 뭐 고용 관련이라든가 긴급복지제도 관련 같은 그 피해 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충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엔 취약계층을 신속하게 좀 타겟팅이 가능하게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실 이게 재원이 이번에 추경을 달드리는 재원은 전액 그 국채로 조달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점도 좀 고려를 해서 이번에는 그 실직 위험 계층이라든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 소득이 감소한 가구 또 육아 부담이 커지는 학부모님들께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이번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에게 아마 이것이 지원된다고 했는데 그 최대 200만 원이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뭐 네. 소상공인 자영업자 모두에게 200만 원씩 드리는 건 아닌가 봐요. 예, 먼저 우선 이번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 제한 등으로 사실 피해를 보심에도 불구하고 적극 동참해 주신 소상공인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예. 이번에 저희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소상공인들께 지원을 해드린 걸 마련을 했는데 우선은 첫 번째로는 그 작년보다 좀 매출이 줄었거나 네. 방역 조치로 인해서 영업 제한을 받는 소상공인들 한 291만 명께 저희가 새희망 자금이라는 걸 3조 2천억 정도 규모로 신규로 지원을 해드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291만 명이면 전체 저희가 통계적으로 보면 소상공인이 338만 명 정도 계시다고 보고 있는데 그중에 한 90% 정도는 해당이 되신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예. 그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우선은 이게 매출이 감소를 한 연간 매출의 4억 이하의 소상공인 대상으로 100만 원씩 드리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번에 집합 제한이나 집합 금지 업종의 경우에는 이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강화함에 따라서 피해를 보시는 거기 때문에 뭐 매출의 규모라든가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150만 원 또는 200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리게 되고 그 이외에도 이제 불가피하게 폐업하시는 분들 그 소상공인이 취업이나 재창업을 돕기 위해서 1인당 50만 원 지급하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도 신설을 했습니다. 예. 이번 이 분야에서 지원을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는 사실 저희가 이제 26조 원 규모의 그동안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10조 이상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잔액이.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 한도도 기존 한 1,000만 원까지만 지금 융자를 해드렸는데 2,000만 원으로 이번에 올려서 네. 10조 원의 규모를 다 이렇게 집행을 해드린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대비 매출이 줄었다는 거 증명은 따로 해야 됩니까? 어떻게 파악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정부에서 먼저 행정 자료를 이용을 해서 네. 매출이 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고요. 해당이 되십니다라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매출이 좀 줄었다는 거에 증빙 서류를 네. 뭐 어떤 경우도 좋습니다. 영수증도 좋고 뭐 포스 자료도 좋고 그런 것들 가져오시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간략한 심사를 거쳐서 지원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재원 때문에 집중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보니까 보편 지급성으로 나온 게 2만 원의 통신비입니다. 네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언론에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거 좀 뭐 너무 적다란 분도 있고 이거 차라리 그냥 개인에겐 적은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금액이 커서 어떤가라는 좀 입장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정부와 당 내부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통신비 지원을 하게 된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네. 이번에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사실 전반적으로 이제 비대면 경제 사회 활동이 굉장히 급격히 증가를 했거든요. 네. 그 부분은 뭐 휴대전화의 데이터가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시게 되면 작년보다 사실은 전년 동기 대비 한 20% 가까이 이 데이터 트래픽이 늘어났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민들도 사실은 부담이 그만큼 증가를 한 거기 때문에 네. 이런 점을 고려를 해서 전 국민에게 1개월 한시 지원을 하게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뭐 개별적으로 돌아가시는 금액은 좀 작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정책 여건을 감안을 해서 사각지대 없이 포괄적으로 또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 최상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통신사에서 일괄적으로 2만 원을 제하고 청구를 하게 되는 건가 봐요? 예, 그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이제 가게가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인데 그렇지 않고 이제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코로나가 상당히 극심해지니까 일자리를 잃은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워낙에 이 경기가 위축돼서 아예 일자리 자체가 없어서 쉬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예,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라서 고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난 3차 추경 때 10조 원 이상 규모 되는 고용 안정 패키지 대책을 마련을 해서 이미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가 재확산에 따라서 사실은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또 뭐 생활 안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 실직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휴업과 휴직 수당을 최다 90%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고용유지 지원금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2조 정도, 2.2조 정도를 정부가 지원을 했었는데 이번에 조금 더 추가를 해서 24만 명분께 추가 확보를 하게 됐고요. 이거는 그냥 그 재원만 늘린 것이 아니고 그동안 특별고용 지원 업종이라고 좀 특별히 고생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드리는 기간을 연장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 일반 업종에도 연간 지원 기간을 6개월에서 8개월로 2달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위에 사실은 그 고용 사각지대에 있다고 많이 듣는 분들이 이제 특수 형태 근로 종사라든가 프리랜서 같은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위해서는 그 2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을 추가로 한 6천억 정도 마련을 했습니다. 1차 때 저희가 2조 원을 마련했는데 이 부분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1차 때 저희가 한 150만 명 정도 지원을 했는데 이번에도 추가로 이제 이미 지원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 특수 형태 근로자나 프리랜서 같은 분은 추가로 50만 원을 더 드리고요. 또 신규로 한 20만 명에게 15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실직하신 분들을 위해서 구직급여 예산도 확대를 했고 재취업을 위한 긴급 일자리도 추가로 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이들 돌봄과 관련해서도 추가 대책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기존의 거가 달라진 게 좀 있다면서요? 그 저희가 1차 때 드렸던 그 아동 특별 쿠폰 같은 경우에는 7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돌봄 쿠폰 형식으로 저희가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번 경우에는 그 7세 미만의 영유아뿐만 아니고 초등학교가 이번에 휴교를 했기 때문에 그 초등학생 부모까지도 포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취학 활동이 한 250만 명, 그다음에 초등학생이 280만 명 정도 해서 총 532만 명에게 1인당 20만 원씩 지원을 해드릴 것이고요. 또 신속한 집행을 하기 위해서 1차 때는 저희가 돌봄 쿠폰 형식으로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현금으로 지원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되면서 피해를 받으신 분들의 사례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청취자 9988님은 개인 택시 기사입니다. 코로나19로 정말 힘듭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지원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마련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을 위한 대책도 좀 마련되어 있는 게 있는지요? 우선 그 청취자분 개인 택시분은 그 소상공인 영역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좀 매출이 감소했다는 걸 말씀을 주시면 100만 원 지원을 받으실 수 있게 됐다는 걸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외에 사실 이번에 생계 위기에 빠진 가구를 대상으로 저희가 긴급 생계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걸 새롭게 신설을 했습니다. 이게 보면 이제 갑자기 실직하신 분이나 또 휴업 폐업하신 분들이 있는데 소득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제도나 뭐 다른 긴급 지원 패키지에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께 저희가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100만 원을 지급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마 총 55만 가구들 정도로 저희가 지금 상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기존의 이와 유사한 제도는 이제 긴급복지제도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번에 마련된 그 긴급생계지원은 긴급복지제도보다는 그 받으신 분들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좀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 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완화를 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아침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지적을 하던데 이거 같이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일반 음식점 말고 유흥업소는 지원 안 되더라. 우리도 타격이 많다. 근데 왜 단란주점은 지원되고 유흥업소는 안 되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예. 뭐 사실 유흥주점에 계시는 분들도 이번에 영업이 이제 금지가 되면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저희가 이제 유흥 성격이 강한 업종에게 사회 통념상으로 봤을 때는 국민 세금으로 이분들께 지원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 뭐 세제 지원이라든가 뭐 그 자금 융자 같은 각종 정부 지원에서 제외를 해왔었습니다. 이번에도 사실 정부 정책의 좀 일관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제외된 점을 좀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해당이 되면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가급적 저희는 많은 부분에서는 추석 이전에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이제 고용취약계층이라서 소상공인 또 육아부담 가지신 분들 대상으로 하는 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세희망자금, 아동특별돌봄 지원 같은 거는 추석 전에 지급을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열심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에 다 완벽하게 추석 전에 지급해드리지 못하더라도 많은 분들에게 그 추석 전에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그냥 기존에 갖고 있던 행정정보 같은 거를 활용을 해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집행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해서 어제 이제 대통령 모시고 저희가 비상경제회의를 했는데 그 위에 바로 임시국회를 개최했고 오늘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게 조속히 통과가 되면 정부도 그 최대한 그 노력을 하겠고요. 그 통과가 되기 이전에 그 신속한 집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전달재개 수립이라든가 그런 범정부적인 역량은 최대한 결집을 해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처리되면 바로 지급할 수 있게끔 그 공이 지금 국회로 그럼 넘어간 상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개별로 내가 이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어떤 항목은 나에게 해당이 될까라는 것들을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뭐 사이트라든가 창구가 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각 부처에서 그거는 준비를 해서 팜플렛 같은 거를 만들어서 지금 지급 보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많이 모이시는 곳에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 추가로 안내되는 그 방법은 제가 좀 더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뭐 인터넷 사이트라든가 아니면은 콜센터 같은 거 좀 운영을 해주시면 그래서 이제 개인정보 같은 것들 좀 잘 보호되는 것으로 좀 만들어 주시면은 개별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연결이 돼서 이 질문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추석 연휴 좀 뭐 5일간의 연휴라고는 합니다만 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됐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동 같은 건 자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석 뭐 여러 가지 준비들은 해야 되는데 추석 물가가 상당히 좀 걱정이에요. 집중호우도 길었고 태풍도 지금 3번이나 왔는데 물가 안정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사실은 그동안은 물가가 너무 낮아서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요. 현재로 부분적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추석 제수 물품이라든가 또 뭐 김장 관련되는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속하게 정부가 갖고 있는 비축 물건을 풀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다음에 농협이나 이런 쪽에서도 유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셔서 물가가 오르지 않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결과 물가는 아직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4차 추경 재원이 전액 국채 발행을 통해서 조달된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그러니까 빚을 낸다는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 국가 재정 건전성에 뭐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40%가 뭐 넘어간다더라. 그래서 좀 쉽지 않다더라. 불안하다 뭐 이런 또 지적도 있고 한쪽에서는 OECD 국가와 비교해 보면은 워낙에 우리가 좀 잘 해왔기 때문에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뭐 두 가지 측면이 다 있고 사실은 두 가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다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을 보면 국가 채무가 좀 빠르게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20년도 본 예산 기준으로 보게 되면 국가 채무 비율이 39.8%였는데 이번에 4차 추경 기준으로 하면 이제 43.9%가 돼서 한 4% 정도가 올라가게 됐는데요. 그러나 이게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위기를 극복을 하고 또 경제의 역동성도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채무 증가를 좀 하더라도 확장 재정을 통해서 저희가 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러한 상황은 사실 세계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 상황인 것입니다. 네.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OECD에서는 한국이 재정 확정을 통해서 이 코로나 대응을 한 게 굉장히 적절한 조치였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그 결과 사실은 OECD 회원국 최초로 해서 20년 성장률을 좀 올렸거든요. 당초 목표보다. 네. 당초에는 마이너스 1.2% 정도 성장할 거라 했는데 마이너스 0.8% 성장률을 좀 올렸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보면 사실 재정 건전성은 아직은 좀 양호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미국이나 일본, OECD 평균이 한 108%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40% 정도 수준이니까요. 아직은 재정 건전성은 좀 양호한 수준입니다. 근데 다만 그게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최근에 들어서 이제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도 각별히 경계하고 있고 중기적으로는 재정이 좀 지속 가능성이 유지가 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네. 앞서서 개인 택시 사례에 대해서 소상공인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랬더니 3984님, 2249님, 1814님, 7689님, 5140님 법인 택시는 지원 안 됩니까? 산학금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라는 의견도 주셨거든요. 예, 저희가 소상공인 드리는 분들은 개인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예. 개인 택시는 되는데 법인 택시를 하시는 분들은 그 이외에 이제 다른 프로그램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이라든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같은 것들이 있고요. 해당이 되시면 받으실 수가 있고 또 특별하게 이제 생계가 어렵게 됐고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낮으신 분들은 그 네. 긴급생계지원 프로그램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도들을 활용을 하시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보편 지급을 하면 보편 지급을 하는 대로 또 선별 지원을 하게 되면 선별 지원을 하는 대로 워낙에 지금 상황이 어렵고 또 예상보다는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볼멘 소리들 많이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추경 편성하면서 좀 어려움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끝으로 좀 국민께 좀 바라는 말씀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국민들께 바란다기보다는 사실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진정이 되고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오셔서 지금 현재 어려움을 갖고 계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 외에 여러 국민들께서 다 좀 편안한 삶을 사실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것은 다 같이 소망을 합니다. 네. 그리고 조금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조금 고통을 감내하면서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기화되면은 이게 또 한 번 더 지급할 여력도 있습니까? 지금은 뭐 그런 말씀을 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빨리 예. 진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아이고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 방기선 차관보 연결해서 이번 4차 추경안 내용들 또 상황들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 시각 교통정보 확인하고 헤드라인 뉴스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공인혜 리포터입니다. 네.